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 계획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자, 시험 임용이라는 여기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시험 임용이라는 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파일이 하나 둘 셋 네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이거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걸 막 잘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고요. 자, 맨 처음 거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처음에는 일정이 나옵니다. 일정.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일정은 6월 22일 요거죠. 그래서 요거 3회. 3회 요거가 9급 공무원 시험입니다. 뒤에 4회는 뭐겠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보는 7급 시험이죠. 그런데 1회, 2회가 경력 경쟁 시험이 있네요. 그래서 1회, 2회, 뭐 1회 시험, 2회 시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각 도, 뭐 지자체별로 먼저 시험이 있으면 1회, 2회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1회, 어디 2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6월달 보는 시험, 9급 공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발 예정 및 시험 과목 쭉 나와 있죠. 1회 경력 경쟁은 수의랑 노동이고 그 다음에 2회 경력 경쟁은 이제 도시계획, 전산, 기계, 전기, 항해, 기관, 의료기술 있네요. 네, 2회. 그 다음에 뭐 환경 되게 많네요. 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 있네요. 운전. 네, 운전은 인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운전. 그 다음에 이제 3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거죠. 8급 간호가 22인데 시군 구분으로 선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여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원에 지원하든지 김제에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3명, 5명, 2명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전북도 일가이라고 돼 있는 거는 먼저 2명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남원에 가든지 장수에 가든지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여기 가로치고 있는 부분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일갈. 도일갈을 이렇게 일괄로 뽑고 나눠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괄호에. 자, 그 다음에 행정 285명인데 전북도, 또 전북도가 뭔지 또 나오죠. 전라북도청 또는 직관사업소 뭐 기타 등등 해서 요런데 가는데 요걸 이제 전북도 22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야 285명 뽑는데도 22명 뽑는 건 뭐야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지역 시군 구분이란 말이에요. 시군 구분. 그러니까 내가 전주로 하고 싶으면 전주, 군산 하고 싶으면 군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원서접수 할 때 얼마나 급한지 일반 행정 딱 하니까 위에 전북도 딱 뜬단 말이에요. 전북도 딱 클릭해가지고 그냥 원서접수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2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22명에. 난 전주에서 근무할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 구분으로 하는 거랑 전북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인원수 쭉 나와 있고요.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서, 기계, 전기, 원자력이 있어요. 원자력. 그 다음에 일반화공, 농업, 그 다음에 축산, 산림자원, 수산보건, 식품위생 1명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일반환경, 토목. 토목은 어느 지역이나 뭐 인원수는 있고 방제안전.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6월 22일 날 보는 9급 공채, 899 공채죠. 네, 899 공채 되는 거고 옆에 이제 시험 과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회 이건 이제 7급. 7급 전북도 10명, 전주 2명 해 가지고 12명. 네. 선발하고요. 여기 이제 7급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 그러니까 11월 달에 보는 또 경력 경쟁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계고, 고졸 전형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사, 지도사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시험 방법, 필기시험 1, 2차 병합 이렇게 돼 있죠. 1, 2차 병합하니까 막 헷갈리죠. 병합이란 건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 2차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없죠. 알게 모르게 없어서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보통 필기시험에서 1차, 2차가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필기시험 자체가 1, 2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3차가 있겠죠. 면접이 되겠죠. 그러면 필기, 면접 이렇게 되죠. 별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필기, 면접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 임용 기간별 5명 이상인 경우에 하나요. 110% 선발하겠다. 110%. 110%가 뭐예요? 만약에 10명을 뽑는 아까 선발 인원에 10명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필기 합격자 몇 명이 나온다? 11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1명. 이게 11명을 딱 정해 놓는 거야. 그게 이제 110%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수라 그러잖아. 1.1배수. 그런데 요즘은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동점자.
그러니까 11등까지를 뽑았더니 11등하고 12등하고 13등하고 14등하고 15등이 다 동점이야. 그러면 15등까지도 다 합격시켜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명 미만은 아예 미적용. 그러니까 1대1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한 명 뽑으면 한 명만 뽑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4회에서는 4회는 7급이잖아요. 7급. 7급도 110%. 그런데 여기 10명 뭐 2명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2명인 거는 한 명을 더 더한대요. 7급만. 여기 세분화 시켜서 내놨네. 자, 그다음 위에 있는 거 40% 이상 득점. 이건 뭐예요? 과락이죠, 과락. 그래서 40점 이상 돼야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이상이기 때문에 40점을 맞아도 과락은 아닙니다. 40점 미만이 과락이야. 그래서 35점까지가 과락이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경책. 경력 경쟁에서는 이 40점 말고도 뭐가 있냐? 60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이 안 되면 또 탈락합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쭉 내려가고요.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 2006년생부터 가능합니다. 기술계고는 특이하게 빠른 있죠. 빠른 17세 돼요. 기술계고 요건 학교장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 고졸 전형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 일반 공무원 시험도 다 고졸 이상 고졸이래. 학력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전형이에요. 다른 전형. 자, 문제에 거주 제한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아마 헷갈릴 거야. 자, 일단은 제가 요 전라북도 잘 모릅니다. 뭘 몰라요? 지역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자, 일단 7급, 그 다음에 행정, 노동. 그러니까 1회 시험이에요, 이거. 7급이라 그러니까 또 행정. 그래, 행정. 아니야. 그거 아니고 아까 나와 있던 노동, 수의 1회 대회 있었잖아요. 그거는 거주 제한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일반 7급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일반 7급. 11월에 보는 시험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는 요거예요. 행정. 자, 행정 외는 일단 듣지 마. 행정 외는 듣지 마. 일반 행정이니까 일반 행정으로 지원할 사람은 들어야 돼. 자, 전라북도에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요 지역을 내가 쓰려고 하시는 분들, 응시하려고 하시는 분은 해당하는 시군에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돼. 1번과 2번. 자, 1번과 2번은 뭐냐? 1번 살고 있는 분. 간단하게. 살고 있는 분. 언제부터? 최소 작년부터 살고 있는 분. 작년부터 살고 1월 1일 포함해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은 가능하다.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 면접 시험까지 사는 사람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사는 사람들. 현재 없어. 안 살아 여기. 그런데 3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야? 내가 만약 군산을 지원할 거면 군산에, 익산을 지원할 거면 익산에, 남원을 지원할 거면 남원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사는 사람. 일반 행정만. 그러면 빠져 있는 게 요거잖아. 전북도라고 써 있던 그거랑 전주. 전주가 빠졌죠. 여기는 1번, 2번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 뭐예요? 전북에 살거나 전북에 3년 이상 산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지. 자, 군산에 산 사람은 군산만 봐야 돼요? 전북도, 전주에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왜? 전라북도 군산이잖아. 전라북도 익산이고 전라북도 정읍이잖아.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 행정 전북도랑 전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라북도에 살고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산 사람. 간단하죠? 안 간단한가? 복잡한가? 자,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살고 있거나 3년 이상 산 사람은 가능하다. 작년에 이사 왔는데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1번으로 되는 거잖아요. 1번으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사 왔는데 3년이 안 됐어요. 그거 어쩌라고. 이런 건 있죠. 3년이 안 됐는데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보시면 언제까지?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행정에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 직렬, 사회복지 어쩌고 저쩌고는 전부 다 요거 전라북도에 거주하면 된다. 경상북도 사는데요. X. 물론 이제 전라북도에 3년 이상 살았으면 상관이 없죠. 나머지 싹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기술계고인데 기술계고는 패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학력 및 자격증, 면허증 등 제한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요런 자격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게 있죠. 우리 구급에서 보시면 요 경력 경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요거 간호 사회복지 사서 지적 요거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지금 현재는 없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이 돼 있죠. 면접 최종일 이게 예정일인데 어쨌든 요 날짜까지만 따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자, 응시에 필요한 확인할 거고 필기시험 합격자만 확인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만. 자, 자격면허증 유효 여부는 발급 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 취득일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또 안 써 있네. 네, 그래서 언제 원서 접수할 때 못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포기 아니. 그게 규정이 아니에요. 일단 접수. 그리고 나중에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못 땄어 그럼 사회복지사를 그럼 탈락인 거지 뭐. 자, 그래서 이게 면접시험 최종일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언젠지 면접시험 이름이 붙었네 최종이라고. 요겁니다. 요거 8월 9일 8월 9일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가 이 분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 날짜가 간당간당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보통 나옵니다. 6월 달에 신청한 거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도 사회복지 옛날에 땄는데 7월 중순경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8월 9일을 만약 넘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필수 자격증까지 했고요. 아따 길다. 그죠? 네. 자, 응시원서 접수는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요건 다 알고 계시고 시간 나와 있고요. 자, 원서 접수할 때 사진 얘기 많이 하죠? 사진은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뭐냐면 여권 사진이에요. 자, 내가 잘 모르겠다. 사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권 사진 가서 찍으면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갖고 올 게 아니고 파일을 달라 그래야 돼. 사진도 물론 주죠. 사진 찍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화된 거 주지만 파일을 좀 뭐 이메일로 보내달는데 USB에 좀 담아달라 그래서 그걸 올립니다. 자, 여권 사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정확한 자기 얼굴입니다. 네, 간단하게 생겨서 아무것도 안 한. 아무것도 안 한. 뭐 뽀샵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누가 봐도 당신이야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는 딱 그거예요. 뭐 6개월 뭐 이런 거 없죠. 규정에 없는 이유가 그냥 넣으면 돼. 근데 너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규정이에요. 뭐 핸드폰을 찍든 뭐 어쩌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다 상관없어요. 넣으면 돼. 누가 봐도 그냥 너야.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넣으면 된다. 자, 요거 내용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시험은 다 인사혁신처에서 전국 공통으로 냅니다. 전국 공통으로 낸 시험지인데 일부는 자체 출제를 해요. 여기.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자체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안 줍니다. 요 위에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안 줘요. 그래서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채점도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아까 과락 얘기죠. 이거 필기시험 합격 관련 과락. 과락 넘기고 상대평가잖아. 맨 위에서부터 쭈루루 해서 끝에 되는 거죠. 그 얘기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임용기간 전출 제한 기간 요거 물어보시면 많던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사실은 뭐 서울을 쓰고 싶은데 서울을 못 써. 왜? 점수가 너무 높을까 봐. 그래서 그냥 여기 쓰자 그래서 쓰는데 나는 합격하자마자 서울로 가고 싶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바로 못 간다는 거. 원래는 못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뽑은 거잖아. 그 전주면 전주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새로 시험 봐야 되죠. 그런데 새로 시험 보는 제도 말고도 뭐 이렇게 바꾸는 제도가 서로 바꾸는 거. 인사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사권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 기간이 3년이라는 소리예요. 3년 동안 너 해야 돼. 안 그러면 못 가. 이런 거예요. 3년은 일단 해 무조건. 그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꾸려면 3년 일단 지나야 돼요. 그래서 9급 거의 4, 5봉 요 정도나 8급 1, 2, 5봉 요때 많이 갑니다. 서로 많이 바꿔요. 높은 급수는 잘 안 갈라 그래요. 서로 안 바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인사교류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내가 시골에 살고 뭐 어쩌고 이런 분들 많아요. 군지역이 써가지고 그럼 군지역으로 누가 올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시험 보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출 제한이 연이 좀 다르죠. 이렇게 연이 좀 달라요. 자, 요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건데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종합 안내서가 또 있어요. 4개가 다 있으니까 4개 다 보라 그랬죠. 자, 4개 종합 안내서 어떤 거가 있는지 볼까요?
응시원서 접수하는 거, 기술계고, 연구조서, 구분 모집, 7급 공유, 과목 대체하는 거, 영어 한국사 얘기죠. 장애인 편의 제공, 양성평등, 가산점. 가산점이 안 나와서 지금 이상했죠. 자, 가산점 갑니다. 이렇게 파일을 나눠 놓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러면 헷갈리거든. 안 보고 지나가니까 대부분 다. 예, 여기 가산점이 나오죠. 자, 가산점은 우리가 기술직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직렬. 근데 이제 보건직에 요거 하나 있죠. 임상심리사 1, 2급.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라 거의 따신 분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세무사, 세무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직군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5%.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래 놀래. 사회복지에도 변호사가 들어가네? 아, 나 변호사 따로 가야지.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갔다 올까, 과연? 가서? 안 오겠죠? 네, 안 오겠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자, 기술직군에 이제 가산 비율이 있다. 자, 그래서 기능사가 3%. 3%는 뭐예요? 평균 3점. 5%면 평균 5점. 내가 평균 80점이야. 그러면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 83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분이 있어. 나는 전기를 신청했는데 기계 자격증이 있대. 그럼 3% 됐네. 아싸. 이런 뭐 아싸예요. 여기 보면 적용 가산점이 있단 말이야. 밑에 일람표 해가지고. 전기면 전기 쪽이 되지 기계 쪽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그냥 해보면 되는데 무조건 기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 착각하신 분 또 있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착각을 다 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온갖 저걸로 하기 때문에. 자, 요 가산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 한다? 필기 시험 뭘 해? 등록. 옛날에 뭐 시험 원서접수 할 때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전국이 동일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서접수 하고 원서접수가 아니라 필기 시험 보고 6월 22일이죠. 그날부터 해서 3일 동안입니다. 여기 그날부터 3일 동안 월요일 날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 안 하면 가산점이 없어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가산점 입력을 안 합니다. 왜? 몰라서. 그냥 몰라서. 가산점이 뭐예요? 이런 갑자기 물음표 뺑뺑. 본인 나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아서 해줘야 되죠. 뭐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지만 AI도 내 개인정보는 못 가져가요. 예, 간단하게 본인이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가 자기 거를. 본인이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24년부터 26년까지 달라지는 시험 제도. 시험 제도.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달라질 건 없고 24년에 이미 다 달라졌기 때문에 요거 응시 연령, 가산 자격증 요게 바뀐 거예요. 원서접수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하는 게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연구사 시험 변경 있고, 그 다음에 전산직렬 없다. 뭐가 없어? 필수 자격증이 빠졌다. 올해 이건 다 알고 있는 걸 거고, 응시 수수료 면접 이거 뭐 네, 그렇고요. 25년 이제 25년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있네. 녹지해양수산연구사 경력경쟁 학사 아니라 석사입니다. 석사로 변경된다. 운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실무 경력 1년 포함된다. 그런데 대형 버스 운전 경력 1년입니다. 대형 버스. 이게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제 대형 버스 경력 1년으로 대부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을 따려면 뭐 제가 지역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마을 버스를 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선 버스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니면 이제 관광 버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몇 년은 걸립니다. 최소한 이게 어쨌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딴 거 어떻게 되냐 막 이런 분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직은 군대 면허를 딴 다음에 버스 운전한 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군대 면허 말고 사회 면허를 딴 다음에 버스 운전을 하면 인정해줘요. 미리 따고 들어가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되는데, 거꾸로 군대에서 이렇게 뭐 훈련 받고 군대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선 버스 운전을 하고 제대를 했어. 그럼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대부분이 운전직력 그렇게 돼요. 지방직은. 그 다음에 요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어 영어 출제기조 전환한다는 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책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국어 영어 바뀝니다. 완전히. 요거는 여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도 있고, 사이버 국가고시에도 있고, 인사처 TV에 가도 있고, 제 블로그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까지 있고, 나머지 하나 있는 거는 각총 서식입니다. 요거는 뭐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 자, 시험 공고를 반드시 보자. 안 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